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 박만복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는 주식사 만도에서 자율주행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즉 DAS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고도화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 특히 이제 도심로에서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VTX와 연계돼 가지고 차 플랫폼 2대, 3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3대, 레이더 5대, 카메라 2대 등 상당히 많은 환경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 이제 하나씩 빼면서 자율주행을 좀 더 양산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센서의 이제 중요성이 좀 점점 부각되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호등이라든가 특히 신호등이 중요하죠. 신호등 인식과 주변 객체, 뭐 레이더, 라이다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객체들을 또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런 객체들을 인식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산업 동향, 다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자율차의 부품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개요입니다. 먼저 본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뭐 제작된 것이긴 합니다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무슨 게임을 하듯이 차들이 신호등도 없이 서로 간에 잘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하면 할수록 아직도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생산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좀 화제가 됐던 테슬라의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누워 있는데 그냥 와서 정면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똑같죠. 사람과 같이 인식하고 주변 판단하고 제어를 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돈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양대 진영에 대한 비교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산했던 업체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ICT 등장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좀 혼란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양산차 업체들은 그동안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또는 다스라고 그래서 그런 스마트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해 왔죠. 그리고 이 ICT 업체는 최신의 이런 고가의 이제 센서와 장비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진영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뭐, 후방 레이더, 초음파 등 좀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을 가격을 이제 저감시키면서 양산성을 확보한 이런 센서들을 사용한 반면 ICT 업체들은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레이저 스캐너라든가 정밀 GPS, 정밀 지도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기술 발전에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양산차 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ICT 업체가요. 그리고 이제 추기 의존도 있어서도 양산차 업체는 그냥 자기 센서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ICT 업체들은 정밀 지도라든가 정밀 GPS의 정보를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의 양산성을 보면은 이미 전방 레이더 카메라들은 한 10여 년 이상 양산하면서 양산성을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 레이저 스캐너나 이런 것들을 양산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준비가 아직은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양산 업체들은 좀 느리긴 하지만 양산 가능한 센서들을 검증해 가면서 자기 주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자기 주변의 정보만을 가지고 해왔죠. 하지만 이제 ICT 업체들은 최고의 성능의 센서를 가지고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글로벌 GPS 정보를 이용해서 기술 발전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ICT 업체들은 최종 단계인 5단계 자율주행을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상용화라는 이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향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두 기술이 점점 융합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5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양산된 것이 이제 2단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2단계 수준으로 지금 고속도로에서 양산이 되고 있지만 3단계부터는 조금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는 그런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조금 더 개발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위급 상황에서는 또 운전자가 대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4단계와의 차이는 4단계에서는 그 위급 상황조차 물론 정해진 구역이죠. 정해진 구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위험 상황을 판단해서 회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차 산업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을 2단계가 아니고 2단계 수준을 양산을 해서 HDA라는 기능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차간거리, 속도를 맞추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있으면 차간거리를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차로를 유지해주는 이런 통합 제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약 한 15초 정도 이렇게 손과 발을 좀 놓을 수 있지만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미 많은 차종에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한정이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는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차들도 보면요. 이런 형태의 이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방에 레이더, 그 다음에 전방에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에 레이더 2개, 그 다음에 초음파가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장착된 차들은 많이 이제 이미 시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측방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전측방에도 레이더가 장착이 돼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5개의 레이더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 하나의 카메라가 양산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이제 3단계를 이제 양산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3단계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원래는 21년에 이제 양산을 하려고 했지만 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서만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본선, 즉 서울에서 부산만 갈 수 있고요. 뭐 차선 변경도 스스로 뭐 해주는 걸 알고 있지만 경부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 점.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된다는 점이죠. 네. 다른 산업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자율주행의 상용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같으면은 뭐 3단계가 언제, 4단계가 언제라고 했지만 조금 이제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어떻게 될 것이고 상용차, 뭐 도심 이동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세분화해서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열심히 아시겠지만 이 공유 서비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뭐
많은 완성차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기관들이 이제 자료를 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3단계 이제 조만간 양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승용차 이렇게 나눠서 먼저 고속도로에서 될 것이다. 그것도 몇 년부터 몇 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도심은 언제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현실성을 좀 파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차는 이제 뭐 약간 군집주행 같은 거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양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심 공유체, 즉 셔틀버스 같은 거죠. 예. 셔틀버스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뭐 주어진 경로를 주행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보행자만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아주 그런 제한을 많이 두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나부야가 실제로 보행자만 도행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런 셔틀버스들이 먼저 대중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다스, 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에스파스라고 하는 건 자동 주차라고 해서 좀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그 BSD라고 그래서 그 후측방에 차선 변경할 때 후측방에 차가 있냐 없냐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소비자 만족도가 아주 좋았던 시스템입니다. 그게 한 2011년 정도부터 양산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이 중요한 이제 SCC라고 하는 또는 ACC라고 하는 것이 한 2009년에 아마 처음 양산이 됐었을 겁니다. 그 2011년에는 좀 발전된 것이 스탑 앤 고, 차가 멈추고, 그러니까 원래 ACC는 30km 이상에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차량이 서고 갈 수 있다.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고 가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30kph만 한다는 거와 쓰고 간다는 건 또 EPB 시스템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방 레이더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하면서 내 속도를 맞춰주거나 앞에 차가 있으면 거리를 맞춰주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SCC가 처음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13년경에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돼서 차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네. 레이더로는 차선을 인식하기 좀 어렵고요. 예,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면서 차선이 이탈할 수 있을 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복귀는 아니고 살짝 토크를 줘서 원래 차선으로 이제 복귀시켜주는 LKAS라는 시스템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가 사실은 1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1단계. 그래서 그러니까 종행 방향이라고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는 방향이 종이고요. 횡이 이제 조향 같은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걸 말하는데, 종이든 횡이든 하나씩 해주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1단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에서는 사실 그 한계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전방에 서 있는 차는 감지를 못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 편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고 시에 운전자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와 레이더가 이미 있으니까 이거를 합쳐보자는 움직임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합쳐지면서 더 이 전방 물체에 대해서 정지 물체도 인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선과 레이더의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또 앞차의 제어 대상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식이 확실히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또 있었어요. 앞에 졸면 사람이 앞에 있는 뭐 자동차를 사고 난다든가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긴급 제동 장치라고 AEB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센서를 융합하면서 인식의 성능을
확대시키면서 이 AEB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 AEB는 이제 안전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AEB는 이제 잘못하면 제조사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없는데 차가 없는데 쓰거나 그러면은 이제 리콜을 하게 되죠. 그래서 AEB는 안전 시스템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센서가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작동은 않고 한 가지만 인식하면 이제 경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편리한 안전한 시스템이 나왔고 이 안전한 시스템 다음으로 좀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DA라고 하는 고속도로 지원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 방향으로는 발을 편안하게 하고 손 이제 횡 방향으로는 손 이제 중앙 차로 중앙 제어합니다. LKS와는 다르게 HD에서는 차로 중앙을 따라가게 하죠.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이 편의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요구사항으로 이제 조향을 하게 되면 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토크를 적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D는 편의 시스템이면서 토크를 적게 주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HD가 됐을 때가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 되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성이 좋아지면서 일부 한계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돼요. 정지차도 이제 정지 물체도 인식할 수 있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전방적으로는 이중화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측방이나 이런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019년 이 정도에 와서 전방에 이제 코너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또 자율주행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어떤 큰 제어기가 될 수 있는 이제 DCU라고 하는 자율주행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DCU가 아주 초보적이지만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방 코너 레이더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DCU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점점 더 자율주행 가기 위한 이런 기능들을 점점 흡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후에 되면은 원래 이제 그 개발 로드맵상에 보면은 이제 레이더도 좀 3차원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뭐 카메라도 여러 개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가 이제는 점점 이제 조금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 지도는 아니어도 아다스 맵이라고 해서 지금의 내비게이션 정보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아다스 맵 또는 정밀 맵이 이제 탑재될 것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DCU라는 장치가 좀 더 기능들을 더 흡수해서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라이다가 확대하게 되고 정밀 지도와 이런 VTX 정보를 활용해서 LDM이라고 하는 로컬 다이나믹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신호 정보부터 지도 정보부터 움직이지 않는 정쪽 정보부터 움직이는 동쪽 정보까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는 LDM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돼야 뭔가 좀 더 자율주행에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가 산업부가 주관하는 5대 핵심 서비스와 10대 부품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5개의 기능, 뭐가 필요한지, 뭐 차로 유지, 차간 거리 유지, 뭐 교통 체증 조속 구간, 그다음에 차로 변경, 그죠? 합류부, 분기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 돼야지 된다라고 했었고 그걸 하려면 보시는 오른쪽과 같은 10대 부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기능들 5가지 기능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성은 아마 대략 이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뭐 초음파는 이제 주차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뭐 차량과 통신도 일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량 통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맵, 그다음에 좀 좋은 GPS가 들어가고 운전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운전자와 차와의 소통. 그렇죠? 운전자가 차한테 어떻게 뭐 명령을 하거나 할 때 또 차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HMI가 또 필요하고 또 사고 났을 때 규명을 위한 사고 기록 장치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어를 해주는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핵심에 아마 DCU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DCU가 모든 자율주행의 어떤 핵심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능 안전이 확대되면서 아마 기능 안전이 그 LC나 D레벨로 상당히 이제 요구를 할 것이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오토사가 또 탑재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부품 동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센서 동향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이제 원래 전방과 축구방에 많이 장착이 됐었죠. 이미 오랫동안 많이 장착돼 있었고, 전측방해가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원래 사실 전측방은 교차로라든가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감지를 하고자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능이 이거로 만족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아마 조금 시간이 더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 측방까지 레이더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레이더가 한 뭐 10 넘게 양산되면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엄청 심해졌죠. 그리고 전용 칩까지 등장하면서 옛날에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소프트웨어만 잘 짜면, 그죠? 그러면 안테나만 잘 조절하면 좋은 레이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경쟁이 아주 심해졌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방 레이더는 원래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4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5, 6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뭐 이렇게 너무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심하신다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가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레이더는 위치 정보와 속도 정보를 주로 줍니다. 그죠? X, Y 좌표 평면에 있는 걸 주는데 이제 2차원 정보를 넘어서 3차원 입체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해상도와 정확한 인식 성능이 인식 기능으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해서 높이, 그죠? 높이를 제공하고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300m까지 거리, 그 다음에 60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정도까지 감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운전자 보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레이더라는 것이나 지금 센서들이 사실은 자율주행에 맞춰서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앞에 따라가는 차들 뭐 이런 차들에 대해만 대응했었지 가로지르는 차량 이런 건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은 그런 다스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좀 더 기능이 더 추가됐다. 막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센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카메라 센서는 주로 이제 차선, 그 다음에 객체 중에서도 이제 차량과 보행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부 속도 표지판, 그죠?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주고 있고, 양산해서 그런 것들만 주로 쓰이고 있는데, 운전 가능한 영역도 지금 사실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냐 아니냐죠. 그게 중요하죠. 도로가 아닌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제어 마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긴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버판을 했을 때 요 선은 넘으면 안 된다. 그죠? 또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분기 합류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한다면, 많은 기능들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카메라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경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밀지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요 카메라에서 이제 차선을 보고 요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점점 제공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3차원 객체 정보, 즉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차의 양 끝단 정보를 줘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차량의 이제 그 모양이 나오니까 양쪽 끝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요 폭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죠. 다른 센서보다는 좀 정확하게 폭을 알 수 있는데 이 폭뿐만 아니라 높음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이제 거리 3차원 상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차선 변경할 때도 언제 복귀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제 레이더 카메라들이 상당히 점점 더 자율주행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다 센서를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센서를 많이 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자, 요 그림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자, 초음파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라이다가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파수를 표시했습니다. 즉 센서마다 주파수가 쓰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일례로 레이더를 우리가 처음에 탑재했던 이유는 레이더는 환경에 강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장 좀 취약했던 것이 뭐 어둠이라든가 비, 수분이었습니다. 그런 안개 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방의 차를 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7기가라고 하는 이 주파수 때는 이 빛이 그런 수분을 통과할 때 감세력이 많이 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7기가를 채택을 한 것이죠. 그냥 막 아무런 주파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주파수마다의 특징, 그죠? 그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마다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입니다. 보완 또는 같이 인식한다면 이중화, 삼중화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도 필요하고 이중화, 삼중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정말 정확한 주변의 객체 인식을 해야지만 아주 정확한 제어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센서들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는 기술, 인식 기술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도 상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요. 다른 해외 쪽을 보면은 이제 좀 앞서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으로, 그죠? 초소형 왼쪽 그림과 초소형으로 또 가격도 낮춰가지고요. 가격도 지금 제가 쓰는 이제 16채널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안쪽인데 그런 것들이 한 2,5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80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양산을 목표로 조금 더 뭐 하는 업체들, 그죠? 플래시 기반의 어떤 업체들도 있고 제가 몇 개만 소개했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DCU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아우디 G파스가 처음 이제 이거를 공개하면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통합의 관념이죠. 중앙 처리하는 그런 관점이고 아다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이제 분명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G파스는 이런 모양인데 G파스의 개념 자체는 그런 겁니다.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 역할만 하고 거의 핵심의 어떤 신호 처리 같은 기능들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의 센서는 그냥 센서 단품의 역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기능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액추에이터도 최소한 액추에이터만으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모든 기능을 다 DCU에서 해보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당연히 완성차 업체가 이런 초기 버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초기 버전은 센서에 있는 걸 가져온 건 거의 없고요. 새롭게 이제 들어간 기능들을 이제 여기다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센서에서 하던 일들이나 그런 자율주행의 기술들을 다 점점 탑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DCU의 어떤 등장은 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CU가 이제 핵심 DCU로 핵심 역량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서의 신호 처리도
가급적 하려고 할 것이고요. 완수환차 입장에서는 판단 및 제어까지도 뭐 통합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서나 이런 건 정말 센서 역할 또는 뭐 전자제어 장치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ESC에서 주로 SCC를 관장했습니다. 전방을. 그다음에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EPS가 또 카메라 로직 같은 것들 처리해 줬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진짜 이런 전자제어 장치들이 그냥 액추에이터로서만 존재, 명령 주면 동작하는 이런 정도의 형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부품 업체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완성차가 다 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토사나 ISO를 적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어떤 블럭같이 이렇게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만 만든다면 우리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ESC에 양산하는 것 중에 이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은 원래는 타이어에다가 그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직접 달았고요. 그거를 무선으로 또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이제 체열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그 무선이고 전원 문제도 있고 무선이고 또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처리를 해서 그것이 ESC 쪽에 그냥 딱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서 ESC에 탑재돼서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잘하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환경 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차량 간 통신 V2X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환경 센서만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환경 센서는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많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센서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위해서 만든 아주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죠? 앞에 차량 따라가는 그런 제어를 위해 썼던 신호 처리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오는 차량이나 가로지는 차량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처리를 달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식 뭐 범위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를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트럭을 전방으로 추돌한 사고는 있었죠.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센서가 아직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센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잘 인식을 하는데 이것의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지물체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차량 속도와 상대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애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는 감지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레이더로는 이렇게 누워있는 트럭을 감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카메라 센서를 보면 카메라 센서는 우리가 학습을 하죠. 기계 학습을 하던 뭐 인공지능 학습을 하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도 뭘 합니까? 차량의 뒷모습만 주로 학습을 합니다. 왜? 차량의 뒷모습만 따라갔죠. 우리가 앞모습이나 옆모습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운전 지원 시스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뒷모양만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색 어떤 판이 나와 있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제어는 많이 됐고 제 생각에는 인식과 판단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량과 통신 장치도 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뭐 국내 업체들이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차량 단독으로만 될 것이냐 또 아니다 차량 통신이 필요할 것이냐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4단계 이상 도심로에서 특히 지원하려면은 차량과 통신 장치가 필수로 보여집니다. 4단계 이상 가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로 신호 정보라든가
뭐 최적 교차로를 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통신만 믿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차량에서는 이런 모든 센서들을 마지막 제어 단계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지도에 대한 그 적용이 아마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밀 지도가 자체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겠죠. 정밀 지도가 쓰인다는 것은 경로를 생성하는 데 쓰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 센서를 좀 융합을 한다면 뭐 환경 센서를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기 문제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GPS가 없을 때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뭐 데드 레코닝인데 정밀지도라든가 연석, 그죠?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좋은 기능들을 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밀지도와 환경 센서를 융합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처리하기 전이고 오른쪽 그림이 처리한 후인데요. 지하초도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대회에 나갈 때. 근데 지하초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보면 GPS가 흔들립니다. GPS가 흔들리면서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요 선이 이제 주행 경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PS가 흔들리게 되면 여기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터널에 들어왔는데 GPS가 흔들리면서 네, 이렇게 경로가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 센서와 정밀도를 융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원래는 GPS가 이렇게 터널에서는 이렇게 좀 그 뭡니까 이렇게 멀티패스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GPS가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오면 GPS가 안 나오면은 다른 센서를 활용하겠지만 GPS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버릴지 말지 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써버리면 위험하잖아요. 충돌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온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나온 센서냐 그 값을 우리가 한 번 더 검증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융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 안전입니다. 기능 안전이 지금 이제 뭐 유럽에서 거의 거의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출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안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티프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오작동이 없더라도 그죠? 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보장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향후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율주행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